예,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면은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 이제 사주 명식을 한번 볼게요. 이제 오늘 풀어야 할 사주가 이제 이런 사주고요. 이거를 이제 제가 칠판에다가 옮겨가지고 이제 써가면서 풀이를 하겠습니다. 사주를 보실 때는 지장간까지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지장간이 대단히 중요해서 지장간을 모르면은 사주를 풀 수가 없어요. 지장간은 그냥 다 외우시고요. 지장간에 대한 원리가 있긴 한데 원리까지 이해를 하시는 거는 뭐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그냥 외우셔도 돼요. 사주의 원리가 있는데 사주의 원리와 이제 이 인생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사주라는 건 뭐냐면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건 자연의 이치예요. 자연의 이치. 이 자연의 이치를 인간의 이치로 바꾸는 거예요. 사주라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죠. 만물은 자연 안에 있어요.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만물은 이제 집합으로 그린다면 이제 이렇게 자연에 포함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인간은 자연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회라는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 자연을 사회에다가 이렇게 매핑을 하고 만물을 인간으로 매핑하고 요 상태를 사주로 만든 거예요. 요 상태는 그냥 사주가 아니고 역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주와 역학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자연의 이치, 요게 이제 자연의 이치인데 자연의 이치를 인간의 인간 세상으로, 그러니까 자연에는 어떤 주인 같은 거는 없어요. 자연에는. 근데 이 사회에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의 이치를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바꾼 게 사주예요. 자연과 이제 사회와의 관계는 그러하고요. 잠깐만요. 제가 메시지가 자꾸 차가지고 메시지가 뭐 또 온 것 같은데. 이게 복잡해요. 이게 이제 저 핸드폰이 구형이어 가지고 네. 아이고, 아무튼 사주가 이제 이렇게 생겼죠. 사주를 딱 보시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오행이 뭐가 강한가
약한가를 보셔야 돼요. 이 사주에서는 가장 강한 오행이 토기운이에요. 토기운이 4개나 있죠. 하나, 둘, 셋, 넷. 제가 무슨 기운이 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지장간을 말하는 거예요. 지장간이 그 사람의 진짜 능력이에요. 그러면 사주란 뭐냐? 이게 여기가 천간이고 여기가 지지고 이게 지장간으로 되어 있는데 천간은 뭐냐면 내가 눈에 보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겪는 세상. 그리고 지지는 뭐냐 하면 나의 행동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보고 어떻게 움직일 건가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나의 행동. 그 다음에 지장간은 뭐냐면 내가 행동을 함에 있어서의 나의 능력이에요. 나의 능력. 그러니까 진정한 나의 능력은 지장간에 들어있어요. 이 지장간에. 이 천간은 뭐냐면 이 지장간이 위로 올라갔을 뿐 이거를 이제 지장간이 천간에 투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주에서 뭐가 어떤 기운이 강하다 약하다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장간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지장간에는 적은데 천간에 많이 투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천간에 투출을 많이 했다는 거는 좀 강하게 나타나요. 그럴 때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지장간에 어떤 오행이 강한가를 보고 이 사주에서 어떤 오행이 강한가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 사주에서는 토기운이 제일 강해요. 토가 4개나 있죠. 그럼 이 가장 강한 게 무슨 뜻이냐? 이 사주가 나라면, 그러니까 사주라는 건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을 나타내요. 이 사주라는 거는 나의 모든 것. 그야말로 나에 관한 모든 것이에요.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능력,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것. 만약에 이제 저 세상으로 간다면 저 세상으로 갖고 가는 나의 능력. 뭐, 돌을 닦아도 내가 어느 정도 닦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닦을 수 있는지, 이런 게 다 사주에 있는 대로 내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주라는 건 나의 모든 것이에요. 꿈을 꿔도 사주에 있는 대로 꿈을 꿔요. 사주가 나타내는 대로. 그러면 이 사주라는 게 나의 모든 것인데 이 중에서 가장 강한 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이 가장 강한 게 나를 지배하겠죠. 가장 강한 기운이. 그래서 사주를 딱 봤을 때 오행으로 무슨 기운이 가장 강한가를 먼저 찾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가장 강한 기운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리고 나를 이끌고 가니까. 그래서 가장 강한 기운이 중요해요. 이 사주에서는 이제 토가 지장간에 4개나 있으니까 토가 가장 강한 거예요. 그러면 토의 성질이 있겠죠. 어떤 성질인지 토의 성질이 있는데 그 성질이 나를 이끌겠죠. 그러면 토의 성질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관리를 말해요. 관리. 왜 관리냐 하면 오행이 이렇게 되어 있죠. 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목, 화, 금, 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가 중앙에 있잖아요. 이건 관리한다는 거예요. 목, 화, 금, 수를 관리해요. 어떤 식으로 관리하냐면 주고받아요. 주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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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받고. 그래서 여기서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관리냐면 얘한테 받아가지고 얘한테 넘겨주기도 하고, 얘한테 받아서 얘한테 넘겨주기도 하고, 얘한테 받아서 뭐 얘한테 넘겨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중간 관리예요. 관리. 그게 관리예요. 관리인데 이제 중개 역할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가 많은 사람은 중개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에 있으면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은 일을 하냐면, 왜 은행에 가면
은행에 가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창구, 은행, 이제 손님들 많죠. 손님들 많으면 은행에 여기 이제, 은행원들이 앞에 앉아 있죠. 그러면 이 뒤에, 관리자가 있죠. 관리자가 있어가지고, 얘한테 서류를 넘겨받아가지고 얘한테 건네주고, 얘한테 넘겨받아서 뭐 얘한테 건네주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해요. 이 관리자가. 그래서 토가 많으면 이런 식으로 중개 업무, 이렇게 뭐 어떤 정보를 넘겨받아서 얘한테 건너주고, 또 얘한테 받아서 뭐 얘한테 건너주고, 이런 식으로 중개 임무를 많이 맡아요. 이 토가. 그래서 토가 많은 사람이 중개를 해요. 보통 중개라는 게 뭐냐면, 뭐 가장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이제 부동산 거래의 중개.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많아요. 토가 많으면. 아니면 일반 회사에서는 그런 식으로 물건을 주고 다른 애한테 받아가지고 얘한테 넘겨주고 뭐 이런 식으로 중개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주도 토 기운이 강하니까 그런 식의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직접 투입돼 가지고 뭐 일 처리하기보다는 관리자로서 A라는 사람한테 물건을 받아서 B라는 사람한테 넘겨주고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많이 한다 하는 거예요. 일단 토는 그래요. 그런데 이게 육친으로는 식상이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식상의 능력이 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식상, 그리고 제 이야기를, 저의 사주에 관한 이야기를 좀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이제 제가 쓴 책은 아니지만 문서가 있어요. 이것이 사주학이다. 네, 이것이 사주학이다가 마치 책처럼 생겼는데 이거를 반드시 다운받아서 읽으세요. 2번 정도.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토가 이 사주를 지배하고 이게 육친으로는 식상인데, 식상의 특성이 이제 나타나겠죠. 가장 강하게 나타나겠죠. 그럼 식상의 가장 강한 특성은 뭐냐면, 투쟁이에요. 투쟁. 싸움. 네. 그러네요. 제가 깜빡했네. 잘못 봤네요. 예, 다시 할게요. 예. 그렇게 전화를 주세요. 네. 중간에 전화를 주세요. 좀. 제가 직업을 말씀드리는 게 더 편하시지 않을까요? 뭐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가 뭐 다 때려 맞출 수 있으니까요. 식상이 아니었네요. 비겁이었네요. 그럼 비겁의 특성은 뭐냐면 공유예요. 공유라는 거는 뭐냐면 남과의 관계죠. 이게 비겁이 많으면 공유를 많이 해요. 남하고. 주거니 받거니를 굉장히 많이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겁은 직업적으로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주에 비겁이 많으면 비겁 가지고 이 사람 무슨 일 한다 하는 건 알 수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는 비겁이 많지만 비겁은 직업적 특성이 되지는 않고 단지 남하고 주고받는 거는 굉장히 많다. 그러면 주고받는 게 많다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나는 네 것 내 것 안 가린다 그런 뜻이에요. 네 것 내 것 안 가린다.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또 남들이 그러니까 남한테 빌려주는 것도 잘 빌려주고 남의 것도 잘 갖다 써요. 그런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비겁이 많으면 굶어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먹을 게 없으면 그냥 남 거 갖다가 또 먹어요. 또 남이 잘 갖다 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남이 어렵다 그러면 내 걸 또 많이 줘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비겁은 직업적으로는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비겁으로 직업을 알 수는 없어요. 비록 강하긴 하지만, 이 사주에서 비겁의 힘이 가장 강하긴 하지만, 비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일단 이제 비겁이 가장 강하니까 비겁의 특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날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가장 강한 오행을 보고, 그 다음에 가장 약한 오행을 보세요. 찾아보세요. 근데 이 사주에서는 이제 약한 오행이 이제 화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식신이 이제 금이죠. 금이 하나가 있어요. 화는 정인이고요. 금은 식신이에요. 근데 이제 정인은 직업으로 쓸 수 있어요. 직업으로 이거는 명확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이 정인이 약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천간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 천간에 올라갔다는 것, 즉 이 천간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기존의 사주학이나 마나 역학에서는 천간에 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간지라는 게 있잖아요. 간지라는 게 있는데 이 간에 관해서는 잘 몰라요. 기존의 역학이. 지에 관해서는 잘 알죠. 자축인묘진사음이 뭐 띠로 쥐띠, 뭐 소띠, 호랑이띠, 뭐 이런 식으로 지지에 관한 거는 비교적 연구가 좀 되어 있어요. 알려져 있어요. 연구가 된 게 아니라 많이 좀 알려져 있어요. 책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천간에 관한 건 갑을병정 이거는 뭔지 잘 연구가 아니라 이제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사주를 딱 볼 때 그러면 얘네들은 약하니까, 얘네들은 나를 끌고 가는 힘이 약해요. 화나 금은. 그런데 화가 천간에 이렇게 정이 올라갔어요. 이걸 이제 투출했다고 그러죠. 지장간에서 천간으로 투출했다. 또는 천간에 있는데 지장간으로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천간에서 지장간으로 연결된 이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간은 하늘을 뜻하고 지지는 땅을 뜻해요. 그러면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은 땅에서 살죠. 뭐 하늘에는 뭐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여기는 뭐 신이 산다고나 할까? 신이 산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그러면 이 하늘과 땅과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인간이 뭘 하고자 하면 하늘에다 빌어요. 빌잖아요. 나 소원 들어주세요. 뭐 신한테 빌잖아요. 뭐 예수님, 부처님, 뭐 각종 여러 신한테 빌죠. 자기의 소원을. 그러면 그 소원이 내가 바라는 게 하늘에 올라가서, 예. 제가요, 책을 되게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기본 이런 거는 알고요. 네. 그러면은 그냥 풀이를 할게요. 예. 방송 한번 듣다 그 책을 받아서. 그럼 이것이 사주학이다 보셨어요? 거의 아주 자세히 많이 읽었어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설명은 그러면 책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풀이로 들어갈게요. 제가 혹시 그래도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여쭤볼게요. 예, 그러세요. 네,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아신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이건 이제 정인인데, 정인은 직업으로 쓰이기가 아주 적당해요. 그래서 천간에 정인이 있으면 이 사람 무슨 일 한다 하는 거 직업으로서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인은 선생님 또는 제조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자분이 제조업을 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
주로 선생님들을 많이 하겠죠. 남자들도 선생님을 많이 해요. 제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이 사주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게 선생님이 가장 유력한 거예요. 여기에도 또 있어요. 편인이라고. 여기 편인도 올라가 있죠. 편인도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 중에서 차이가 있어요. 이 정인의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 편인의 선생님은 학원 선생님, 또 뭐 과외, 또 뭐 어린이집 선생님. 선생님을 한다면 딱 이런 형태로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정인은 뿌리를 내렸는데 편인은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편인이 뿌리가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격지심을 가져요. 자격지심. 편인만 그래요. 정인은 뿌리가 없다고 해서 자격지심이 생기지는 않는데 이 편인은 뿌리가 없으면 자격지심이 생겨요. 이 자격지심이 이 천간에 있으니까 늘상 내가 겪어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서 이 자격지심이라는 건 항상 걸려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구직을 할 때도 뭐 자격지심, 자격이 미달이야, 또는 뭐 조건이 안 맞아. 보통은 이제 자기가 뭔가 부족한 거예요. 또 결혼을 할 때도 자격지심이 생겨가지고 남자한테 뭐 접근하는데 애를 먹는다든지, 하여튼 평생에 뭐를 하든 자격지심을 항상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떤 자격지심인지는 사주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학력에 대한, 이게 이제 자격지심은 뭐냐면 콤플렉스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학력 콤플렉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집이 가난한 뭐 이런 가난에 대한 콤플렉스도 있을 수 있고, 또 신체의 장애에 대한 컴플렉스일 수도 있고, 신체 장애도 컴플렉스가 충분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한쪽 팔이 정상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장애가 있다. 그러면 이게 콤플렉스가 돼가지고 취업을 할 때도 문제가 되고, 결혼할 때도 문제가 되고, 항상 이런 자격지심, 뭔가 콤플렉스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영원히 극복되지 않느냐 하는 건 아니에요. 극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언제 이게 극복이 되냐면 지장간에 뿌리가 내릴 때, 이렇게 연결될 때, 이때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연결, 천간에서 지장간으로 연결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이 의미만 정확히 한다면 사주학의 절반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자격지심이 없어져요. 지장간으로 병화가 올 때. 그러면 내가 자신이 생겨요. 자신 생기다. 그래가지고 도전을 해요. 어디에 들이대는 거예요. 들이대다. 그러면 그게 언제였느냐. 내가 남 앞에서 자신있게 내가 콤플렉스 없이 뭘 하던 때가 언제였는가 한번 따져보죠. 그게 이제 대운에서 나타나요. 대운을 이렇게 보시면 지장간으로 병화가 와야 돼요. 요때 왔죠. 그러니까 요때가 나이대로 치면은 15, 16 요때 있었고, 그 다음에 요때도 있었죠. 그러면 22, 23 이때 그러니까 이제 이미 오래전 지나간 얘기죠. 이때는 내가 자신 있게 콤플렉스 없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도전적으로 살았을 거다, 그런 뜻이에요. 일단 이제 천간에 있는 거를 지금 설명을 했어요. 정인과 편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편관, 이게 이제 편관이죠. 이쪽을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편관은 직업으로 또 쓸 수 없어요. 편관도 직업으로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주의 편관 가지고 이거 무슨 직업을 하겠다, 이거를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 편관도 지금 뿌리를 못 내렸네요. 뿌리가 없다는 거는 뭐냐면 내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왜냐면 지장간이 능력인데, 나의 능력인데 내 능력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뿌리를 못 내려면. 그래서 내 것이 아니고 나는 그것을
컨트롤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주는 병화도 컨트롤 못하고 간목도 컨트롤 못해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것이 아니니까, 지장간이 없으니까. 그럼 편인에 관해서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편관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제 편관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다른 세상, 근본적으로는 다른 세상을 말하고, 이게 현실에서는 뭐 외국을 주로 얘기를 하죠. 뭐 다른 세상은 저 세상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도교의 세계, 뭐 꿈속의 세계, 뭐 신선의 세계, 뭐 이런 식의 세계를 나타내요. 그렇지 않으면 현실에서는 외국. 그러니까 이사주는 편관이라는 게 천간에 떴다는 거는 뭐냐면 외국을 바라만 본다는 뜻이에요. 외국을 바라만 보다. 네. 자, 지금 제가 수업 중이어가지고 다음에 내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11시 넘어서 끝났는데요. 예, 내일 전화 주세요. 예, 그러면은 11시 반 이후로 전화 주세요. 특히 정 급하시면. 네. 네네, 예. 그래서, 이사주는 이제 편관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건 뭐냐면 외국을 바라만 보다. 이제, 이거를 이제 동경하다 그런 뜻이에요. 동경. 외국에 대한 동경 같은 게 있어요. 또, 이 편관은, 여자한테는, 이제 결혼한 여자한테는 애인도 돼요. 그러면 애인을 동경하는 걸 말해요. 이제 꿈속에 백마탄 왕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여자한테는. 이 편관도 직접적으로 직업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사주가 직업을 가진다 그러면 가장 유력한 것이 선생님.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가장 강한 것만 내가 직업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사주에서 약한 것도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내 능력이에요. 내가 근데 이제 이사주는 비겁이 강하지만 비겁은 직업으로 쓸 수는 없고, 그런데 이제 천간에 올라간 것들이 직업이 되는데, 이 중에서 편관은 쓸 수 없고, 편인도 쓸 수 없고, 뿌리를 못 내렸기 때문에 편인은 직업으로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인을 직업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을 하거나, 뭐 제조업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겪는 거예요. 천간에 있는 거는. 근데 직업과 하는 일과는 좀 다른 거예요. 직업이라는 거는 세상이 발달할수록 직업의 종류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직업이라는 건 좀 가변적인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에는 직업이 몇 개 없었겠죠. 직업은 상당히 가변적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주를 보고 뭘 알 수 있냐면 하는 일을 보는 거예요. 하는 일. 이거는 직업과 관계없어요. 하는 일은 직업과 관계없어요. 의사가 돼도 공부할 수 있고, 직장인이 돼도 공부할 수 있고, 이사주는 이제 정인이니까 이게 이제 공부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병화 가지고 뭐 약사 같은 거는 할 수 있어요. 직업적으로. 약사가 잘 안 돼. 약국에서 일할 수는 있어요. 이 병화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의료업을 이야기해요. 근데 나는 진짜 의술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내 주위에 의료업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고 나는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약국에서 만약에 병화를 가지고 직업을 한다면 약국에서 약사는 아니지만 왜 이제 사무를 본다든지 뭐 하는 그런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고요. 근데 이제 대운을 한번 볼게요. 이 대운은 뭐냐 하면 삶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대운은 삶의 모습.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살고 있나, 지금 이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거를 대운으로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인생의 배경 같은 거예요. 운에서는 배경으로 작용을 해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살고 있나 하는 그 삶의 모습을 나타내요. 대운은 사건이 아니에요. 인간의 일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뭐냐면 삶의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사건으로 볼 수 있어요. 사건은 짧게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삶의 모습은 짧게 일어나지 않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삶의 모습은 대운에서 많이 나타나요. 대운이나 해운. 사건은 월운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내가 뭐 다쳤다, 교통사고 났다든지, 뭐 언제 시험을 본다든지, 이렇게 일회성. 이런 것들은 전부 월운에서 나타나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수험생이다. 수험생은 뭐 공무원 시험 같은 거면 2년, 3년 뭐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험 생활이라는 거는 사건이 아니고 삶의 모습이 돼요. 그러면 대운에서 나타나요. 이 중간에 해운이 애매하게 껴 있어요. 그래서 해운은 삶의 모습도 조금 보이고 사건도 조금 보이고 중간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해운은 해석하기가 좀 사실은 조금 까다로워요. 월운 같으면 무조건 이거는 사건이다. 이 사람이 뭐 당장 겪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대운을 잠깐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이제 대운, 이걸 제가 칠판에다가 방금 써놓고 했네요. 아무튼 이제 대운을 잠깐 보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47세인데 47세부터 5년간 겁재운이네요. 자, 중요해요. 지금 47세부터 51세까지가 겁재운이에요. 그럼 겁재운이, 이 겁재가 지장간에 있어요. 원래 이사주는 천간에 겁재는 없어요. 지장간에만 겁재가 있어요. 지장간에 요 기가 겁재죠. 그런데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대운에 지금 천간에 겁재가 나왔잖아요. 대운이 지금 47세부터 10년간 기후대운이에요. 그럼 이 지장간의 기가 천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겁재의 일이, 즉, 내가 능력으로만 지장간에 겁재라는 걸 갖고 있었는데, 천간에 올라갔다는 건 이 능력을 발휘할 때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천간은 때를 말해요. 때. 때를 말하는 거예요. 천간은. 지지는 행동을 말하고. 그래서 지금 이 겁재를 내가 이제 할 거예요. 이 겁재가 무슨 뜻이냐면 돈 벌러 나서다, 그런 뜻이에요. 돈 벌러 나서다. 겁재가 들어오면 가만히 사람을 놔두지 않아요. 내몰아요. 밖으로 내몰다. 뭐 하라고 내모냐면 돈 벌어 하고 내몰아요. 밖으로.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돈을 벌러 나서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럼 왜 돈 벌러 나서냐 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돈 벌러 나서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돈 벌러 나서야 된다. 올해부터.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겁재 대운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많이 만져요. 돈을 많이 만지다. 돈을 많이 만진다는 것 뿐이지 돈을 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내가 돈 버는 행위를 하다 보면 돈을 벌면 돈을 만질 일이 많겠죠. 또 돈을 쓸 일도 생겨요. 겁재운에서는. 그러면은 뭐 오히려 돈을 벌기보다 돈을 더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돈을 만지게 되고 나를 돈을 벌게끔 자꾸 집에서 밖으로 내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겁재가 되면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있다가 학교에서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 월급으로는 도저히 나 지금 못 살겠어. 나가서 사업을 해야 되겠어. 해가지고 대학 교수가 뛰쳐나와요. 겁재운에서.
뭐 연구소 뭐 회사를 IT 연구소를 차려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대학교에서 뭐 전자공학과 교수였는데 또는 컴퓨터 교수였는데 사업한다고 뛰쳐나오고 또 공무원이었는데 아 공무원 월급 가지고 안 되겠어 못 살겠어 나 지금 건축과 다니는데 이 건축 설계 이 자격증도 있거든 나 저 건축 설계 사무소 차릴래 하고 뛰쳐나와요 겁재운이 되면 심지어 가정주부라도 집안에만 있지 못하고 이렇게 뛰쳐나와서 경제활동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뭔가 돈이 필요할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뭐 왜 돈이 필요할까? 이게 이제 배경이 돈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배경은 돈이 필요해. 그럼 왜 돈이 필요해? 남편이 있다면 남편이 벌이가 현찮아서 뭐 문제가 생겨서 뭐 이런 식으로 이유가 있겠죠. 일단 지금 앞으로 5년간은 이제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야 할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일단 대우는 그렇고요. 이 사주는 남편 운을 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을이 지장간의 을이 이제 네. 예,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가 끊어졌네요. 다시 전화 주세요. 전화. 하실 말씀 없어요? 남편 운을 한번 볼게요. 네. 예.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B가 이제 범죄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에 7%를 보니까 거기에 B에 대해서 이제 범죄 이렇게 내고 지장 안에 지장간까지 이렇게 분명하고요. 어디에? 네. B가 나오고요. 네, 미의 지장가는 정을기요. 네네. 기후네요. 47세 되고요. 네네네. 대운은 이제 기후대운이고요. 기후대운인데 이제 앞에 5년 네. 그 앞에 그러니까 대운 천간도 지장간처럼 나눠놨더라 그거죠? 아, 그거 예전에 제가 한번 실험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본 거예요. 대운의 천간도 지장간처럼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테스트 해봤는데 그것도 맞다고 해요. 제가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저희 제자분들이 그걸 가지고 또 그렇게 또 풀이를 하시는데 그게 또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것까지는 뭐 딱히 이제 강의는 이제 그렇게까지 뭐 이게 확실하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고요. 아마 그래도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무료에 질문에서 무료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간까지 굳이 나누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네.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세요? 저는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아이들 심리 치료하고 네. 청소년 심리 상담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심리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간 어떤 그런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네. 어떤 기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최근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그것저것 뒤져보다 보니까 일단 이런 명리학으로 사람의 기질을 보면 어떤 성격으로 나온다는 게 굉장히 궁금해서 네. 그걸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명쾌하게 설명이 잘 되는 것 네.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저는 그러면 이 성격이나 이런 측면 쪽으로 많이 이제 강의를 하면은 좋겠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초기 누설에 나와 있는 네. 그 모든 코드요. 네네네. 기호들이요. 네. 그래서 전부 다 관심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주시면 나중에 제가 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제가 체크해보다가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선생님 다 해주시고 나면은 제가 이제 궁금한 것들을 다 여쭤보고 그렇죠. 예, 일단은 그러면은 제가 계속 해 나갈게요. 예. 이제 직업이 이제 청소년 심리 상담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사주로서 이제 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천간의 병이라는 거는 이제 이 병화라는 게 약, 독이에요. 약이거나 독이거나. 그래서 이 병화는 치료 능력을 가져요. 치료 능력.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심리적인 장애가 있는 아이들, 주로 그런 쪽, 그러니까 이건 어드바이스가 아니에요. 이 사주는 카운셀러 사주가 아니에요. 자, 이제 청소년 심리 상담을 한다고 하면 보통 카운셀러예요. 이제 상담을 한다 그러면 카운셀러인 거죠. 그런데 카운셀링의 능력은 편인이 가져요. 그런데 이 사주는 편인은 없어요. 있긴 있어요. 천간에. 근데 지장간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카운셀링 능력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청소년 심리 상담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천간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이냐면 얘네들을 치료를 해야 될 대상이에요. 치료 대상.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아픈 애들을 치료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진짜로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지는 못했어요. 지장간에 병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픈 애들을 내가 상대를 해서 이거를 좀 어떻게 내가 개선하고 치료를 하고 카운셀링이 아니에요. 치료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화로서 얘네들을 상담을 해요. 선생님처럼. 학교 선생님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화의 선생님이라는 건 뭐냐면 수양이에요. 수양. 마음을 닦는 거예요. 마음 닦다. 그러니까 청소년이 마음이 아픈 애가 찾아오면 얘를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치료 능력은 없고 너 마음 닦거라. 책 많이 봐라. 인격 수양이 곧 네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길이니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직업적으로 청소년 심리 상담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마음이 아픈 애들을 카운셀링을 어드바이스로 해가지고 내가 얘네들을 도닥거려주고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편인이 케어 능력인데 편인이 없기 때문에 케어 능력은 없어요. 그러면 마치 학교 선생님처럼 책을 읽어라 아픈 애가 오면 이런 식으로 그냥 가르침을 주려고 하지 케어는 못하는 거예요. 치료도 못하고. 사실은 상당히 능력의 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내가 이거 좀 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아픈 애들이 오면 케어를 하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일이 케어예요. 얘들을 가지고 마음 수양을 시키는 게 아니라 돌보는 거예요. 돌보다. 아픈 데를 내가 보듬어주고 이렇게 도닥거려주고 이렇게 케어를 하는 게 원래 치료인데 이 사주는 치료는 못해요. 그냥 책만 읽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수양을 해라. 네 스스로 책만 읽어가지고 네가 수양을 해라.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한다는 뜻이에요. 지도. 케어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지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지금 뭐가 문제냐면 애들을 치료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아픈 애들을. 이 지장간에 병이 있어야 내가 치료를 하는데, 지장간에 병이 없으니까 치료는 못하고, 책을 읽어라 이러면서 이제 네 인격을 수양해라 하고 얘네들을 지도를 해 나간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본인의 문제점이에요. 제가 아주 그냥 칼같이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지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육친의 아주 명확하게 뜻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이제 성격이나 재능, 뭐 이런 관계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왜 그러면 나는 또 어른도 아니고 청소년을 상대하느냐, 이게 또 하나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어른에 대한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 심리 상담하는 사람 중에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청소년 심리 상담이라고 했는데, 그럼 청소년을 말하는 게 뭐냐면 일지의 식신이에요. 일지가 식신인데, 식신은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어린아이. 그래서 어린아이가, 마음이 아픈 어린아이들을 상대를 하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또 하죠. 그런데 이제 볼게요. 올해 해운을 볼게요. 잠깐 이제 올해 해운이 계산년인데, 계산년은 이제 걔는 정제고 사는 편인이에요. 사는 이제 지장간이 기경병. 병이 내려왔어요. 연결이 되죠. 운에서. 여기를 운이라고 그래요. 요 영역을 운이라고. 잠깐만. 이걸 바꿔야죠. 올해가 이제 계산년이에요. 계산년이고, 이 사는 편인이고, 지장간은 기경병이에요. 그런데 이 병이 내려왔어요. 시간에 있는 게 내려왔어요. 이러면 치료 능력이 생긴 거예요. 올해는 치료가 되더라, 그런 뜻이에요. 애들한테 올해는 내가 시키는 대로 어떻게 효과가 있네. 내가 약발을 받네. 올해는 이제 이런 거를 느끼더라 하는 거예요. 올해는. 그래서 올해는 가르치기보다도, 원래 이제 이 사주는 선생님 사주여가지고 수양, 애들이 이제 마음이 아픈 애가 오면 책 읽어라, 네 마음을 다스려라, 뭐 이렇게 이제 지도하듯이 가리키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올해는 케어가 되는 거예요. 케어가 아픈 애들을 돌보는 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가리키는 일은 안 돼요. 왜냐하면 정계가 올해는 여기가 충을 맞아요. 이게 내가 가리키는 선생님의 능력을 말하는데, 이게 이제 충을 맞아서 올해는 가리키는 일보다도 케어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올해는. 이렇게 운에서 오면 내가 이게 능력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제가 천간에 올라갔어요. 운에서요. 그러면 이 사주는 정제가 있죠. 지지에, 지장간에. 여기 정제가 2개가 있어요. 정제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던 정제의 능력이 때를 만난 거예요. 천간은 때예요. 즉, 이 정제의 능력을 발휘할 때가 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정제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직장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직장이 아니라 내가 앉는 자리를 말해요. 자리. 포지션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포지션. 올해는 내가 포지션이 잡혔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어떤 쪽으로 포지션을 앉았냐 하면 애들을 치료하는 쪽으로, 가리키기보다는 이렇게 지도하기보다는 치료하는 쪽으로 올해 포지션이 내가 잡혔다, 그런 뜻이에요. 올해는. 그러니까 올해는, 하여튼 올해는 그랬다는 뜻이에요. 뭐 다른 건 별로 없어요. 해운을 보면. 그런데 이제 이게 올해가 이제 대운으로는 겁재운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거를 밀어붙여가지고 이걸 가지고 돈을 좀 벌어보자. 올해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거예요. 잘 맞추죠? 쪽집게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이건 그렇고요. 이사주의 이제 일반적인 특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남자든 여자든 관운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관운은 뭐냐면, 남 머리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즉, 출세를 말해요. 사회적 성공. 그래서 사회적 성공이라는 건 뭐냐면, 남을 명령을 하는, 명령권을 말하고 지휘자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남을 지휘하는. 그래서 이 관운이 좋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남을 지배를 해요. 남을 지시를 하고 내가 윗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주는 정관이 들어있어요. 이 관운을 말하는 게 이제 정관이에요. 육친으로는. 편관은 관운은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관운은 아니에요. 정관이 관운이에요. 근데 이 사주는 이제 정관이 있어요. 지장간에 을이 3개씩이나 있어요. 아주 강력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천간에 올라가면 능력이 많은 것들이 때가 되니까 폭발을 해요. 그런데 이제 대운을 볼게요. 그러면 내가 관운이 폭발할 때가 언제냐? 아, 너무 일찍 왔네요. 7살 때부터 11살까지 어렸을 때 관운이, 초등학교 때 관운이 들어와 버렸네요. 그러면 초등학교 다닐 때 반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때 그냥 7살이니까 어린이집에서부터 반장을 했겠네요. 한 5학년 때까지. 이게 좀 이제 30대, 40대 이렇게 그때 오면 이제 사회적으로 내가 이제 출세를 하고 뭐 사장님 소리를 듣고 이럴 수 있는데 너무 빨리 왔어요. 이렇게 어렸을 때 들어오면 그건 이제 반장,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는 반장 뭐 이렇게 학급에서 리더밖에 못해요. 써먹을 수가 없어요. 사회적으로는 타이밍이 안 맞은 거예요. 그렇고 일단 이제 정관이라는 거는 이제 그래서 이 사주는 그러나 해운에서 해운에서 을련이 올라가요. 을이 해운에서. 그러면 이때는 내가 연결이 되니까 요런 때 내가 창업을 한다든지 승진을 한다든지 직장을 다니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아니면 홀로서기가 돼요. 홀로서기. 정관이라는 거는 홀로서기라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이 홀로서기는 안 좋은 측면도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리더인 경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10명 있으면 10명 중에 1명이 리더예요. 다 리더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다 리더가 돼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리더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이제 리더를 보호막으로 해서 나는 리더 옆에서 붙어 살면 나는 편안해요. 안정이 되고. 그런데 이렇게 관운이 올라가면 내가 리더가 돼야 돼요. 이렇게 관운이 올라가면 내가 리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좋을 때는 승진이 된다든지 뭐 하는데 이게 홀로서기라는 의미도 있어요. 즉 여자가 홀로서는 게 뭘까요? 남편이 실직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홀로서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정관이라는 게 항상 내가 유리한 것만은 아니에요. 남편이 실직하면 내가 가장이 돼야 돼. 내가 집안을 먹여 살려야 되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러려면 내가 이제 집안의 리더가 돼야 되는 거고. 네. 집안의 리더가 돼야 되는 거고 또 남편의 의지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관운이 정관이 올라와가지고 홀로서기를 한다는 거는 이혼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관운이라는 거는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는 항상 좋은 것만 아니고 힘들 때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는 정관이 이 지장간 속에만 숨어 있기 때문에 내가 관운을 드러낼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내가 출세를 한다든지
내가 창업을 한다든지, 물론 해운이 들어오면 때때로 이제 창업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남을 지배하는 능력은 내가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나 지장간은 내가 속마음을 나타내요. 지장간은. 그럼 속마음에는 정관이 많다. 이 말은 속마음은 내가 항상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좀 욕심도 많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정관은 독차지를 의미해요. 남한테 안 줘요. 그래서 욕심도 좀 많고 남한테는 이기려고 하고 이제 속으로는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 천간에 이렇게 정관이 딱 올라갈 때 내 속마음이 바깥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이때는 남을 지배할 수 있고 또 어떤 재물이나 뭐 일 같은 것도 내가 다 독차지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운을 한번 볼게요. 이제 직장은 이제 재성으로 보는 거예요. 재성은 근본적으로는 자리를 말해요. 내가 앉은 자리. 이 사주는 이제 재성이 있어요. 재성이 이 개는 정제, 임은 편제 이렇게 재성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게 지장간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 천간으로 이렇게 이제 개수가 올라가면 이건 이제 정제죠. 그러면 내 직장에 일이 일어나요.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이 연결된다는 거는 내가 처분권을 가진다 그런 뜻이에요. 올해 올라갔죠. 자, 올해가 계산년이니까 이 지장간의 개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천간으로. 그러면 나는 처분권이 생겨요. 처분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얻든지 버리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분권은. 그래서 올해 이렇게 연결이 되면 내가 구직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직장을 때려치고 그만둘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요. 이미 직장을 가졌다면 버릴 수 있고 만약에 직장이 없다면 내가 직장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처분권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정제죠. 정제는 직장을 의미하고 또 내가 사는 집을 의미해요. 집에 관해서도 처분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내 집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집을 내가 어떻게 꾸며볼까? 이럴 수도 있고 뭐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올해 내가 내 마음대로 수리를 하고 내가 이렇게 권한이 생긴다 그런 뜻이에요. 뭐 이사도 가능해요. 매매도. 왜냐하면 처분권이 있으면 이렇게 매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정제가 올라갔으니까 난 직장에 관한 일을 직장이나 집에 관한 거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올해 여러가지 올해가 운이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개는 올라갔지 사는 이제 기경병 병은 내려왔지. 내가 이 두 가지 부분에서는 올해 내가 처분권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내 마음대로 했다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치료 능력을 말하죠. 치료. 병화는 치료예요. 치료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이건 편인인데 육친으로는 편인인데 이거는 이제 자격증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이렇게 자격증이 연결이 돼 있으면 자격증을 구하든지 따든지 내가 써먹는 걸 말해요. 이 사주는 원래 편인이 이렇게 없잖아요. 이 편인이 자격증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내가 그 말은 뭐냐면 자격증을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자격증은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천간과 지장간으로 연결된 거는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만 의미를 정확하게만 알고 있어도 사주의 절반을 이룬 것과 같아요. 이제 10시인데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10분간 쉴게요. 10시 1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0분 좀 안 돼서. 질문할 게 있으면요, 이제, 제가 자리에 오면은, 뭐, 그때 하세요. 10시 이제 10분이나 잠깐 10분간 쉬겠습니다.